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측정 IO 함수 중에서 DAQ 어시스턴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 자체가 태생이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이다 보니까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제어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거는 DAQ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서 역할은 뭐 아날로그 데이터를 ADC 한다거나 아니면 뭐 DA 컨버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카운터, 이런 기타 다양한 용도로 또 디지털 IO 포트들이 있는 DAQ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DAQ 디바이스를 손쉽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함수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DAQ 어시스턴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를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NI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DAQ 장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DAQ 어시스턴트 함수 하나만 사용하셔도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측정 IO 카테고리 아래에 DAQ MX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DAQ 어시스턴트 함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관련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랩뷰 기본을 설치하셨을 때는 관련된 함수들이 제공이 되지 않고요. 랩뷰 관련된 DAQ MX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지만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NI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다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그거를 다운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았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DAQ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랩뷰는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아이콘 모양이 이제 파란색 네모 박스에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 함수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GUI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GUI 환경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옵션을 설정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AQ 어시스턴트도 익스프레스 VI하고 동일한 타입의 함수가 되겠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NI DAQ MX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실행을 합니다. NI DAQ MX가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전체 리스트는 NI DAQ 리드미를 참조하십시오. 이 익스프레스 VI를 블록 다이어그램에 놓으면 DAQ 어시스턴트가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태스크를 생성한 후 DAQ 어시스턴트 익스프레스 VI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 타스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측정 또는 생성을 위해서는 DAQ 어시스턴트 익스프레스 주위에 while loop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관련된 함수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와서 이제 운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합니다.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while loop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도 보시면 DAQ 어시스턴트 함수 하나만 불러왔고요. 그 입력으로 정지 버튼을 인가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AQ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터미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설정하는 모드가 크게 차동, RSE, NRSE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NI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차동, RSE,
NRSE 터미널 구성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관련된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터미널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NR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DAQ DAQ 어시스턴트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한번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AQ MX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다이그램에 가보시게 되면은 측정 IO 카테고리에 DAQ MX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자, 아래쪽 부분에 DAQ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함수를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스 VI 타입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별도의 GUI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호 수집과 신호 생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호 수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되어 있고, 뭐 카운터를 내가 입력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운터 입력,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디지털 입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생성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출력, 카운터, 디지털 출력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간단하게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것도 센서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전압을 선택하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로 USB 625라고 하는 DAQ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 625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 0번부터 지금 79번까지 해서 총 아날로그 입력이 80채널이 있는 그런 이제 DAQ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력 0번 채널을 사용하겠다 선택하시겠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 채널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날로그 인풋 채널 0번만 사용하겠고요. 마침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설정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호의 입력 범위는 디폴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0V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설정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RSE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RSE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디폴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모드 같은 경우는 N 샘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연속 샘플로 하겠고요. 그리고 샘플 개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100개고 그 다음에 속도는 1km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정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설정된 값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관련된 입력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버추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입력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 사인 웨이브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인가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인 웨이브가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정지를 누르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 참고로 이 디폴트 설정뿐만이 아니고 뭐 트리거 신호를 내가 받아서 DAQ를 동작하고 싶은 경우에는 트리거에 대한 조건도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급 타이밍 기능으로 샘플 클락도 뭐 내부 클락을 쓸 거냐 외부 클락을 쓸 거냐 설정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측정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TDMS 로깅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경로라든가 기타 정보들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파일로 저장하거나 고급 타이밍이라든가 트리거링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디폴트 설정값만 확인해서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코드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도움말로
자동 루프 생성 확인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그래서 설정된 태스크에서는 일반적으로 DAQ 어시스턴트 익스프레스 VI를 루프 안에 놓습니다. 자동으로 루프를 생성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누르시게 되면 화일 루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좀 사이즈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컴팩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아이콘으로 보기를 하시게 되면 아이콘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탑 버튼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실버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우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아이콘을 우선 불리형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사이즈를 적당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가셔서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자, 정지 버튼 이 아래쪽에 있나봐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라벨을 위쪽으로 하겠고요. 정지 버튼은 자, 와이어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하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자, 데이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Q를 사용할 때는 이제 별도로 화일 루프 안에 뭐 타이밍 함수를 집어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CPU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미니멈으로 인가할 수 있는 뭐 1ms 정도를 인가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인 웨이브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자, 정지를 하시겠고요. 자, Y축에 대해서 Y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시고 있고요. 여기를 제가 10하고 마이너스 10까지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10V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0V까지 내려오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입력 채널을 내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로깅한다 그러신 경우에는 주기적인 사인 웨이브 데이터를 로깅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재 DAQ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버추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DAQ 어시스턴트 함수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